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대해서 잘한 일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념과 지지 정당에 따라 차이가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권의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대선 주자의 지지율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속 숨은 민심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예. 4차 대유행에 따른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 이렇게 국민들 의견을 물어봤더니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대체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평가가 높이 나왔죠? 네, 오늘부터 이제 보다 강화된 조건, 즉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이제 격상이 됐는데요.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금요일 날 조사를 해봤습니다. 국민들의 평가는 잘한 일이라는 의견 72%가량으로 10명 중에 7명 정도가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요. 예. 잘못된 일이라는 의견은 25.7%로 부정평가보다 긍정평가가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네, 기존에는 좀 수도권에 집중이 됐다면 지금 비수도권도 오늘 27% 정도 네. 확진자를 보였고 비율을 또 2030 확진자 증가도 좀 우려되는 측면인데 아무래도 좀 이런 게 여론에도 반영이 됐을까요? 지역별이나 연령별 좀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역별로는 이제 수도권에서 대략 70% 안팎 긍정 평가가 나왔고요. 예, 예. 특히 이제 광주 전라 지역,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광주 전라 지역에서 90%에 육박한 수치가 나왔고요. 반면에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하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네. 40%에 근접한 부정평가가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다른 지역들은 70% 안팎 긍정평가가 높았고요. 연령대별로 보면 2, 3, 4, 50대가 70%를 상회하는 긍정평가가 나타났고요. 예. 그리고 60대하고 70세 이상은 상대적으로 긍정평가가 70%에 미치지 못했고 부정적인 평가가 30%에 가까운 20%대 후반으로 나타나서 역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지역 또 연령 그리고 성별로도 정치에 이제 관심이 많은 예. 여성보다 남성이 조금 부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방역 관련 현안인데도 이념별 그리고 지지 정당별로 지금 평균과 차이가 나는 이런 결과치가 나온 네. 건데요. 앞으로의 방역 상황, 국정수행 평가라든가 정당 지지율에 영향이 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한국갤럽이 대통령 긍정평가, 부정평가 이유를 매주 조사하고 있는데요. 네. 네. 긍정평가의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대처, K 방역으로 이제 일컬어지는 그 부분에 대한 긍정평가가 가장 높은데 네. 과거에 비하면 지금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난 편이고 또 백신도 이제 젊은층 백신 접종률이 아직까지는 이제 만족스럽지 못하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코로나 대처를 이유로 꼽는 국민들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잠시 소개드리겠습니다만 모처럼 반등은 했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 주춤했던 것이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증가하면서 그렇게 됐는데요. 네. 다른 요인들 때문에 이제 이번 주는 반등했지만 역시 백신 접종이라든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 당청 예. 지지율에는 밀접하게 지금 결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그래픽으로 좀 보겠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40%대로 회복한 결과치가 나온 네. 건데 이게 지금 18주 만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그 3월 첫째 주에 40.1%를 기록했던 때가 있었는데 네. 그때 LH 사태 직후인 수치였는데요. 그 다음에는 계속 30%대로 이제 떨어졌었죠. 네. 18주 만에 대략 4개월 만이죠. 3월 첫째 주에서 지금 7월 첫째 주 조사니까 예. 4개월 만에 40%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30대라든지 무당층 또 진보층, 그러니까 집토끼층이 조금 회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치의 관여도가 좀 떨어지는 계층도 소폭 상승을 했고 반면에 20대라든지 또 열린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또 약간 부정평가가 높아지는 예. 수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어떤 현안이 가장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지난주 이제 초중반,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날 40%대로 회복을 했는데요. 예. 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화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이제 경선 열기가 좀 뜨거워지는 이낙연, 정세균 예. 이런 분들이 출마 선언하거나 아니면 단일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네덜란드 총리와 이제 화상 정상회담을 통해서 예. 한국이 바이오 생산 능력 세계 이제 2위 또 코로나 종식을 앞당길 것이다라는 그런 비전을 제시했고 또 목요일 날은 K 배터리 발전 전략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이제 4단계 격상
이야기를 이제 김부겸 총리가 발표를 했는데 그때는 조금 이제 상승세가 주춤해졌는데 이런 대외적인 뭐 경제 행보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정치 외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아까 경선 열기 말씀드렸잖아요. 각 후보들이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국민 이제 참여 경선하는 그 경선인단에 좀 참여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시기와도 또 관련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 지지층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네, 시기일 시기적으로 수도 있다. 그렇게 됐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뭐 정당 지지율도 저희가 좀 보자면 민주당이 좀 네. 상승 3%포인트 이상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뭐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는 네. 있지만 좀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이건 또 뭐 어떤 흐름으로 봐야 될까요? 네, 지금 당청 흐름이 계속 최근 들어서는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좀 많이 빠졌을 때는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이 살짝 이제 높았던 적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당청 지지율이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 지지율도 이번 주는 3.3%포인트 오른 32.9%로 네. 국민의힘보다 한 4%포인트 가량 지금 뒤쳐져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리얼미터 기준하면 좀 근접한 수치고요. 네. 다른 조사기관들은 전화 면접 조사 중심의 조사 기관의 결과들은 민주당이 아직 국민의힘을 좀 앞서는 결과들도 있는데 여하튼 추이로 본다면 민주당은 최근 들어 조금 회복을 하는 양상이고요. 국민의힘은 이준석 효과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컨벤션 효과가 이제 어느 정도 다 됐고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지 최재형 전 원장이 아직까지는 당에 합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버스에 아직은 탑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세가 좀 주춤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정치권에서 최근 공방이 하나 붙은 게 있는데요. 여성가족부 폐지 그리고 더해서 통일부 폐지 얘기까지 좀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오늘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련한 여론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폐지가 적절하다 이 의견이 더 높더라고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대략 이제 5대4 정도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주로 이제 이대남이라고 일컬어지는 젊은 남성층에서 여가부에 대한 입장이 조금 부정적이었던 게 사실이고요. 리얼미터가 이제 매달 이 18개 부처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여성가족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네. 제가 주목하는 거는 오히려 이 부적절 의견과 적절 의견이 격차 크지 않다. 대략 5대4 정도로 부적절 의견도 한 40% 가까이 나타났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대녀라고 하는 20대 30대 여성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을 거고 민주당 지지층도 대략 한 40%의 부적절 의견에 많이 공감을 했을 텐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당청 지지율에는 그동안에 좀 이탈했던 민주당의 지지층 중에서 20대 여성들 또 30대도 마찬가지고 여성들이 다시 좀 복원이 되는 그런 결과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통일부 같은 경우는 아직 여론조사를 안 해봤지만 통일부는 이 부분보다는 여가부보다는 좀 부정적인 평가가 이제 적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힘에 유리한 이슈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오히려 이제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지표를 보여주는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여야 대선 주자 지금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인데 경선 본격화되면서 지지율도 좀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특징이 이낙연 전 대표 지지율이 좀 많이 올랐어요.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이낙연 전 대표는 이제 국민 면접관 200명, 그다음에 전문 면접관 3명, 1차 컷오프 전에 이루어졌던 이제 면접관 테스트에서 1위를 했다는 이제 깜짝 뉴스가 그렇죠.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 최문순 또 그 이광재 이제 탈락을 했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좀 약진했던 면접관 결과가 있었는데 과거 이제 손학규 전 대표가 전문가들 조사에서 여론 지표가 좀 높게 나타나면서 대중 여론 조사에서도 좀 상승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면접관 조사의 상위를 차지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재명 지사에게는 또 공격의 포인트가 모두 집중이 됐고 또 이른바 바지 논란이 있었는데 정세균 후보가 또 이
공격을 했던 또 바지 논란의 장본인이었는데 이 두 분 다 좀 빠졌어요. 그래서 네. 약간 네거티브한 캠페인에 예. 국민들이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낙연 지사의 지지율이 빠지다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가 빠지다 이재명 지사가 보니까, 빠지다 보니까 예. 이낙연 전 대표가 지지율을 좀 흡수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낙연 후보 그 지지율 상승이 눈에 띕니다만 이거를 범진보권으로만 해서 봐서도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재명 29.7, 이낙연 20.6%. 여기서는 9.1%포인트 차로 줄였거든요. 네. 그 진보권에서만 봤을 때도 지금 상승폭을 줄여나가는 추세인데 앞으로 이 추세 계속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초기에 이재명 대 그 뭐 친문 후보들 예. 그러니까 1대1 구도로 결국 결선 투표까지 갈 거라는 전망들이 지금 우세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 이제 친문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 근데 그 정세균 후보하고 이광재 후보가 이제 단일화를 하면서 친문 후보에 좀 구심점이 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다지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가운데 이낙연 후보가 이제 초반 승기를 잡았기 예. 때문에 이낙연 후보로서의 단일화 구심점 역할 어느 정도 가능성이 네. 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국민 참여 경선 이게 지난 2017년도에는 160만 명이었는데 지금 200만 명을 목표로 지금 달려가고 예. 있습니다. 8월 이제 초중순에 1차 또 투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이제 계속 이 승기를 이어간다라고 하면 친문 후보로서 이재명과 1대1 구도로 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두 번째 심판에서 다른 예. 후보가 좀 약진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또 다른 양상이 될 것 같고 아까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경선 연기론 이게 지금 송영길 대표는 뭐 간마 연기까지 또 될 수도 있는 거냐 이거 네. 좀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예. 경선 연기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또 다른 양상으로 좀 진행이 될 수도 있을 듯 보입니다. 네. 한편 요즘 여론조사에서 뜨거운 게 네. 역선택 문제입니다. 이제 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 민주당 선거인단 신청을 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독려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 이제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자, 이 부분 뭐 실제 역선택의 영향력 그 전에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일반 여론조사 같으면 랜덤 샘플링이기 때문에 이 역선택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역선택을 하고 싶어도 일반 여론조사에 포함되긴 굉장히 확률적으로 적습니다. 근데 이 국민 참여 경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본인이 희망하면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당원 가입의 전제도 아니고 또 당비를 내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라면 역선택이 아무튼 김재원 최고위원이 투표를 하면 역선택이 1%라도 뭐 0.001%라도 라도 들어가죠. 개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SNS를 통해서 뭐 김재원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국내인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지금 예를 들면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라든지 또 선두권에 있는 후보들을 좀 낙선시키자 뭐 이런 SNS의 글들을 저도 봤거든요. 네. 그러면 역선택이 전혀 배제될 수는 없는 거고 이준석 대표 얘기처럼 화이트 해커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가 화이트 이제 해커. 사전에 들어가서 선거인단으로 참여해서 준결승전에서 이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들은 떨어뜨리자 뭐 이런 입장인데 네. 역선택의 여지가 뭐 어느 정도는 개입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앞서 그 범여권 후보 지지율 살펴봤고요. 범야권 후보 적합도도 좀 볼 텐데, 자,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이 29.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홍준표 전 대표가 12.8%,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3위인데요. 10.9%입니다. 처음으로 아마 두 자릿수 그 지지율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 이준석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준석 효과가 분명히 유승민 후보에게는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 효과라기보다는 윤석열 전 총장이 워낙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 계속 2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 입장에서 이른바 뭐 낙수 효과를 조금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윤석열 전 총장은 이제 엑스파일도 그렇고 네. 또 부인의 뭐 논문 문제도 그렇고 지난주 계속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율이 조금 소폭 하락하는 네, 추이는 조금 보이고 하락할 있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예. 근데 낙폭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라는 예. 점은 좀 눈에 띄는 대목인데 최재형 전 원장이
부친상을 치르고 본격적인 이제 정치 승부를 한다면 또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를 흡수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다지 큰 변화가 보이진 않는데 일단 당내 인사들의 약진이 조금 눈에 띄었던 한 주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지금 보면 범야권에서는 이제 소폭 전체적으로 하락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자, 오늘 윤석열 후보가 대선 예비 후보 등록 첫날에 했어요. 했고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이제 뭐 공식 출마 선언을 사실상 한 건데, 이런 모습들이 향후에 단일화를 포함해서 좀 어떤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지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는 제3지대 후보이지 네.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언제 입당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우리 정치권에서 제3지대 새 정치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포션이 대략 한 25% 안팎 정도 되거든요. 네. 그분들이 과거에는 이제 뭐 안철수, 뭐 고건, 또 반기문 이런 분들한테 지지를 보냈던 유권자분들인데요. 아무튼 이 25%에서 30% 정도 되는 제3지대 후보 또 새 정치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뭐 최재형 전 원장이 지지율이 크진 않습니다만 한 5% 안팎 지지율을 지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 최재형 원장의 지지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이제 좀 크기 때문에 두 분은 뭐 경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협력적인 관계로 당분간 같이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뭐 원전 논란도 계속 네. 두 분이 이제 이슈 메이킹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좀 교집합이 많은 두 후보이기 때문에 아마 네. 단일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최재형 감사원장 오늘 윤 전 총장 대안보다는 좀 자체적으로 평가받고 싶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맞물려 갈 수밖에 없다. 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여론조사 그 사이 행간 읽어봤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